제작비 2억의 기적, 연상호 감독의 영화 얼굴. 영화계에서 제작비는 작품의 규모와 완성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가 즐비한 오늘날, 단 2억 원의 제작비로 만들어져 개봉 3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입니다. 이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 한국 영화계의 신선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굴은 연상호 감독 특유의 세계관과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이 최소한의 자본과 만나 어떻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션 대지의 왕, 싸이비부터 천만 영화 부산행,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 지오, 선산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작이라 할 만큼 방대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연상호 월드라는 고유한 세계관을 구축하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와 장르적 쾌감을 넘나드는 독특한 색채를 지녀왔습니다.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도 있지만 파격적인 설정과 전개로 인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상업적 성공과 작가주의적 고집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그의 행보는 얼굴을 통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코 이야기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는 관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떡밥을 던지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소재 자체가 지닌 독창성과 힘은 관객으로 하여금 스크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굴 역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파격적인 설정과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통해 초반부터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연상호 감독은 이야기의 문을 여는 방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토리텔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도입부에 비해 많은 작품이 중반 이후부터 힘이 빠지며 용두사미식 결말을 맞이한다는 아쉬운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대하게 펼쳐놓은 세계관과 복선들이 유기적으로 회수되지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되는 듯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창의력이 지닌 폭발성에 비해 서사의 완결성이 아쉽다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이러한 비판에서 한 걸음 비켜서 있습니다. 영화는 끝까지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으며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관객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연상호 감독의 또 다른 독특한 지점은 원소스 멀티 유즈 원소스 멀티 유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많은 영상 작품들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그 원작 웹툰의 작가 역시 연상호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먼저 웹툰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과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독창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의 엄청난 창작력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감독이자 작가로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확장해 나가는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영화 얼굴이 놀라운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불과 2억 원이라는 제작비에 있습니다. 수십 수백억 원은 고사하고 웬만한 독립영화 제작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비용은 연상호 감독이 속한 제작사에서 전액 투자했으며 배우들 역시 작품의 가치에 동감하며 적은 출연료를 감수했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초기에 3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영화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우와 제작진의 열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화의 성취를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40년 전 과거이지만 저예산이라는 한계가 무색할 만큼 시대의 분위기를 어색함 없이 구현해냈습니다. 소품 하나, 의상 하나에도 세심한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임동완 박정민 분의 뒷모습 위로 얼굴이라는 타이틀이 뜨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정영이는 엄청나게 못생겼다는 주변의 묘사만 반복될 뿐 결코 얼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관객의 궁금증을 극대화하며 정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의 외모를, 특히 못생겼다는 표현을 대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자,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인물들은 정영이의 외모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녀의 외모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임을 암시하며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미의 기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사회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아름다움을 선호하고 추함을 멀리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미의 기준은 본다는 행위가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영화는 이명규권의 허부나 임동완 박정민 분 부자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합니다. 볼 수 없는 그들에게 미의 기준은 외형이 아닌 상대의 목소리, 따뜻한 마음씨, 혹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에 평생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가는 이명규는 역설적으로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을 극대화하여 뛰어난 도장 디자이너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어느 날 40년 전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명규의 아내이자 임동완의 엄마인 정영이가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잔잔했던 이들의 삶에 거대한 파문이 일어납니다. 때마침 이명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던 감독 김수진 한지연부는 이 사건이 시청률을 높일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하고 정영이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추적을 통해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과거의 인물들이 얽히고 섞인 관계 속에서 벌어졌던 비극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얼굴은 연상호 감독의 전작들이 보여주었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영리하게 보완한 수작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부자를 연기한 권혜효와 박정민의 연기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두 배우는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의 내면과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 완벽하게 표현해내며 극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마지막,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드러나는 정영희 신현빈 분의 얼굴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얼굴은 저예산 영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잘 짜인 이야기와 배우들의 열연만으로도 얼마나 밀도 높고 강렬한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